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영국 일일 확진자 수는 1만 명, 그 가운데 90%는 델타 변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며칠 지난 지금 현재 영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1만 6천 명. 자, 며칠 사이에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이만큼 엄청나다는 사실인데, 자, 2020년 지난해 코로나가 급속히 번졌을 때, 그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그 결과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빠졌고, 또 V자 곡선으로 급반등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올가을에 또 팬데믹이라는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난해 코로나 대자비가 아닌가? 어게인 2020년. 그렇다면 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 2월 팬데믹 정리입니다. 첫 번째, 중국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죠. 물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2019년 연말이었지만, 또 두 번째, 유럽 등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미국으로 상륙하면서 미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네 번째, 주가 대폭락 왔죠. 자, 이거 팩트입니다. 그죠? 자, 2021년 6월 현재 상황 정리해 볼까요?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인도 델타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 그 다음에 유럽 등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자, 곧 세 번째,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며칠 전에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10%가 델타 변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며칠이 지난 지금은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가 델타 변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자, 2020년 지난해 2월 그리고 2021년 6월 상황을 비교해보면 1, 2, 3번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지난해처럼 주가 대폭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뿐만 아니라 지난해처럼 폭락 후 V자급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델타 변이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 체크. 델타 변이 백신 항체를 피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 80%인 영국에서조차도 매일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백신 접종률 세계 1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이미 벗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일부 학교에서 마스크를 다시 재착용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인도에서는 델타 플러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보다 더 세다, 델타 플러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자, WHO 세계보건기구 수석과학자인 숨야 스와미나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적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 지금 세계적인 지배종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지배종이 되었고, 미국도 최근 감염 확진자 가운데 20%는 델타 변이, 곧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죠. 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며칠 전이었죠. 6월 22일 주식시장. 금리 인상과 같이 맞물리면서 델타 변이 공포가 주식시장을 덮쳤습니다. 특히 아시아, 일본 많이 빠졌고 한국도 많이 빠졌죠. 한국 등 아시아가 큰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날 특징적인 것 하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로 유명한 대장주 시젠이 그날 하루에 16%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20년 대자비가 아닌가, 어게인 2020년, 제2의 팬데믹, 그렇다면 주가 폭락,
그 다음에 V자 반등 또다시 기회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2020년과 올해 팩트 체크, 지난해 중국 우한 발생, 또 유럽 등 확진자 급증, 미국 확진자 급증, 그 다음에 주가 대폭락 팩터, 올해 6월 상황, 인도 델타 변이 발생, 유럽 등 확진자 급증, 미국 곧 지배종 팩터. 그렇다면 주가 대폭락. 자, 우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 대폭락과 같은 사태는 올해 델타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대폭락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지난해 주가 대폭락은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 그렇다면 주가 대폭락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델타 변이 때문에 지난해처럼 촉발될 것이다. 그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상당한 변동성은 초래된다. 즉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 변동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것은 제가 판이 뒤집히고 있다,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기회 요인도 크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왜 지난해와 같은 주가 대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인 독감 우리가 알고 있죠. 100년 전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 이른바 팬데믹이었습니다. 지금 코비드19 우리가 코로나, 스페인 독감 이래로 100년 만에 팬데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런 감기의 하나, 인플루엔자죠. 그렇다면 100년 후 코비드19는 어떨까요? 그때는 그저 그럴 감기가 되지 않을까. 자, 스페인 독감도 굉장히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델타 변이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처럼 주가 대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는 나름대로 잘 관리되면서 극복되고 있습니다. 자, 관리된다는 것은 뭐죠?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 있죠. 자, 우리는 손을 자주 씻습니다. 이제 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는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동안 계속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복 모임이라고 할까요? 보복 소비처럼 그 같은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 코로나를 우리가 1년 정도 경험하면서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왠지 가기를 꺼려하는 심리적 현상이 생겨 있는 것 틀림없는 사실. 자, 사회적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정부,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통제 규칙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극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백신 계속 지금 접종 확대되고 있죠. 또한 의학 발전,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에는 특히 미국 엄청난 돈을 단기간에 쏟아부었습니다. 덕분에 관련되는 백신 또 바이러스 관련되는 의학 기술의 발전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요.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알고 있는 것처럼 셉니다. 알파 변이의 60에서 80% 심지어 100%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들이 많죠. 그런데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일수록 치명률은 낮다고 합니다. 치사율이죠. 자, 바이러스의 특징은 전파력이 강하면 치명률은 떨어진다. 6월 23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일 1만 6천 명 확진자 영국.
델타 변이 누적 사망자는 4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과라는 표현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1만 6천 명 이상이 확진자인데 그 가운데 누적 사망자, 하루 사망자가 아니라 누적 사망자가 델타 변이로 인한 42명에 불과하다는 표현 가능하겠죠. 이 가운데 23명은 백신 미집종자. 자,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타 변이 누적 사망자 4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백신 미접종자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망자 가운데 7명은 1차 접종자, 또 12명은 2회 접종 완료자도 포함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더라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백신 접종과 델타 변이 사이에 접종률이 높을수록 델타 변이의 감염률 그 자체가 크게 떨어진다. 예컨대 화이자 2차 접종 완료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 확률은 79%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를 2번에 걸쳐서 맞은 사람들은 델타 변이의 감염 확률이 80% 가까이 감소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0% 정도 감소한다. 자, 이 내용은 영국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델타 변이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백신 접종자 가운데 어떤가라고 살펴보니까 화이자는 설령 델타 변이에 걸렸더라도 화이자 백신을 맞은 분들은 2번, 델타 변이에 걸렸더라도 중증으로 이행되는 확률은 불과 4% 정도, 즉 96%가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이 방지되는 효과 화이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92%.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소한 델타 변이에 걸렸더라도 중증으로 이행되는 방지 효과는 90%를 넘는다. 자, 이것은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가 전파력은 뛰어나고 전파력이 뛰어날수록 치명률, 치사율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델타 변이는 감염 확률도 뚝 떨어지고 설령 감염되었더라도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정도 이행 방지 효과가 90% 이상이다. 그래서 백신을 1차,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델타 변이는 그저 자신도 모르게 스쳐가는 약한 감기 정도에 불과하다. 자, 이것이 백신 접종과 델타 변이 사이의 인과관계더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근거는요, 경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코로나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분법에서 탈피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즉 코로나에 걸렸냐 안 걸렸냐, 또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가 아니라 코로나는 인류 사회의 상수가 되어 있다. 늘 우리 곁에 이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되어 있다. 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그래서 완전 퇴치가 아니라 퇴치를 넘어서 관리하는 단계, 즉 백신을 1차 접종, 2차 접종한 사람들은 어떤 베네핏, 사회적 혜택을 주고 모임 이런 등등, 또 여행 이런 등등. 그래서 이제는 걸렸나 안 걸렸나, 맞았나 안 맞았나가 아니라 백신 접종의 유무, 또 백신 접종의 1차, 2차에 따라서 관리가 다양하게 되어지는 단계로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와 함께 또 이제 종합으로 정리해 볼 때 2020 지난해의 코로나 팬데믹, 올해 2021년 6월 현재 델타 변이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지난해 2020년은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경제 자체가 올스톱 되었죠. 그런데 지금 2021년은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재개되어 있고 또 순항하고 있습니다. 물건과 서비스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이 지금 현재 2021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 한마디로 정해보면 2020년은 이 코로나가 갑자기 예고 없이 덮침으로
싸울 수조차 없었다. 경제를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싸우면서, 즉 적응해 가면서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진단키트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시젠의 21일 이후, 즉 지난 6월 21일 금리 인상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시장을 덮쳤을 때 많은 기업들,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젠은 그날 16%가 하루에 급등했는데, 크게 올랐는데, 그때 외국인들은 6월 21일 외국인들은 오히려 13만 9,314주를 팔았습니다. 그 전 거래 동향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았고, 6월 22일 그 뒷날에도 26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15만 주를 샀네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24만 주를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주식 거래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그 같은 팬데믹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은 흐름이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그것이 올가을 대유행, 팬데믹까지 언급되고 있는 현상에서 외국인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거래하고 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2020년 데자비일까? 제2의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또 그것은 V자로 반등하는 지난해처럼 큰 찬스가 될까? 그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제 생각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두 번째, 상당한 변동성의 요인은 된다.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기회 요인이다. 그래서 정말 델타 변이로 인한 2020년 어게인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델타 변이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초래할 여러 가지 변동성의 확장, 그것으로 인한 기회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전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델타 변이는 어떻게 투자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투자는 심리죠. 설령 델타 변이가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탈을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은 키울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변동성, 즉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델타 변이 팬데믹 그 자체보다는 최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달러의 귀환, 강세, 이런 등등이 복합작용하면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죠. 자, 세 가지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자, 첫째는 투자는 심리. 이것은 이해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델타 변이 영향력을 보면요,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가 취약하죠. 왜? 백신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델타 변이가 전파력도 크게 떨어지고, 또 설령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치사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당연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불안하겠죠. 자, 그 국가들이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후진국, 그리고 신흥국, 아시아 이런 쪽들은 아직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이것은 이쪽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은 뭐 올해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FOMC 의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테이퍼링, 돈을 거두어들이는 테이퍼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같은 사실 역시도 금융시장이 취약한 아시아, 신흥국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결합되면 투자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또한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기회 요인일 수도 있다. 판이 뒤집히는 과정에 있죠. 자, 무엇이 기회 요인일까?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지난해와 올해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 지난해는 경제 올스톱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경제는 재개되어 있고 계속 순항하고 있다. 즉 없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못 팔고 있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 팬더멘탈은 양호하다. 자, 이것을 맞물려서 잘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난해는 싸울 수조차 없었고 지금은 싸우면서도 델타 변이 확장세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계속 경제는 돌아가고 있다,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세 가지 투자 심리 불안, 또 델타 변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또 세 번째 금리 인상 테이퍼링, 달러의 귀환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 이 국가들 역시도 여전히 경제 펀더멘탈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변동성이 커질수록 그 변동성을 투자 기회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횟수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2020년, 어게인 2020년의 대자비가 될 것인가, 그 때문에 V자 반등, 폭락후 급등, 그 같은 기회를 다시 맞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유익한 정보, 궁금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전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